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18라운드입니다. 예, 이제 스플릿까지 5경기밖에 안 남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리그 단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매 경기 결승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2라운드까지만 치러지면 이게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순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라운드 결과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9일 오후 6시 열리는 상주 대 인천전입니다. 상주는 이제 11기 전역 후 이제 네. 첫 경기를 치르는 건데요. 강상우, 한석종, 김대중, 이찬동, 류승우, 네. 진성우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올 시즌 이제 상주 돌풍의 주역이었는데요. 그 중에 또 강상우, 한석종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이 선수들의 공격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라운드였죠. 전북전에서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상준이 전북전에서 이창동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역생들 다 빼고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근데 잘했어요. 초반 보여주던 이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다시 좀 찾았고요. 최근에 좀 부진했잖아요, 상주가.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했고요. 3백과 4백을 오가는 수비도 좋았고 신병들도 이제 확실히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이라고 하지만 K리그에서는 정상급 선수들이죠. 기존의 선수들이랑 잘 엮이면 이제 또 상주는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펩텐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좀 지쳐 보였던 선수들이죠. 오세훈, 문선민, 박용호 등을 다 쉬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주축들이 이번 경기 다시 돌아오죠. 여기 신병들까지 가능성 있는 신병들까지 들어오니까 이번 경기 아마 벼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완전 흐름을 탔는데요. 주중에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선수들까지 나서서 이제 전달수 대표 이사를 잔류시켰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무고사가 A매치에 차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좋았던 분위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 마련했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력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비도 확실히 오반석 오고 나서 확실히 안정감 찾고 있고 공격은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네. 많이. 네. 측면까지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부터 안 돼요. 여기가 잘 돼야 무고사가 더 잘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전문 윙어의 부재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김원원 선수 아직 좀 복귀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네. 구스타보도 적응을 위해서 더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지난 경기 멤버들에서 별 차이 없이 아마 인천은 카드를 꺼낼 것 같아요. 인천이 상주 되게 강했거든요. 오. 최근 3경기 2승 1무입니다. 네. 아마 인천은 상주전까지 잡으면 완전히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각오로 아마 경기 임할 것 같습니다. 예측 한번 해주시죠. 상주로 가겠습니다. 상주? 네, 저는 사실 인천을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네. 오세훈, 문선민, 박용호가 들어오면은 체력에서까지 앞서니까 로테이션을 가동하다니. 상주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야, 상주 거의 울산급 로테이션 스쿼드를 자랑하는데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어. 근데 투지에서는 인천이 앞섰는데 득점력에서는 그래도 상주가 난 것 같다. 네, 똔똔이 1대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29일 오후 8시 펼쳐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부산전입니다. 야, 수원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 붙은 거 아니에요? 불 붙어 좀 걷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 라운드 단두대 매치에서 패하면서 최하위 인천과의 승점 차가 3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점에서 이제 4골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결과에 따라서 최하위로 추락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승점이 같아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그 수원 내부에 감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수원이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5경기 만에 승리를 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 초점이 되겠죠.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수원은 뭐 새롭게 영입한 미드필더 한석종 좀 전에 얘기했죠. 상주에서 제대한 한석종의 효과를 좀 기대를 거는 눈치인데 한석종이 마지막 퍼즐이면 그게 말이 되는데 마지막 퍼즐이 아니에요. 예, 중원에서 많이 띄워주면 물론 중원 그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수원은 뭐 중원 말고도 뭐 측면 공격, 그렇죠. 예, 그리고 측면 수비, 뭐 체력만 공격 이게 퍼즐을 채워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거 하나 넣었다고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또 더 사와야 돼. 예. 그러니까 잘 버틸 수는 있겠죠. 예, 한석조가 들어오면서 수비가 가뜩이나 단단한 편인데 더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 어떤 장악력이라던가 파괴력을 보여주는 건 좀 다른 얘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세요. 컵회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감독 선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주승진 대행이 압박을 받고 있고 여러모로 분위기가 다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감독 선임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일단 여전히 수원은 주승진 대행의 P급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연맹이나 협회 일각에서는 수원이 너무 자기들만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무조건 주승진대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원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주승진대행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계속 돌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산 얘기해보면 부산은 기복이 좀 있는 팀이긴 한데 최근에는 좀 선폭 상승세로 봐야 된다. 성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이제 꾸역꾸역 무승부 거둔 다음에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을 2대1로 잡았습니다. 전반에 먼저 2골을 넣었거든요. 올 시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까지 해버렸으니 맞아요. 부산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했고 그래도 선수들이 좀 다소 지친 감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석종이 가세하는 수원 상대로도 좀 압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다. 두 팀 최근의 상성 보면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4번 비겼습니다. 이날도 사이좋게 승점 1점 나눠갔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떻게- 부산 쪽으로 갈게요. 부산 지금 원정 수원은 답이 없어요. 부산이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상황이 낫다. 새신랑 빨. 그렇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일 오후 5시 30분에 펼쳐지는 울산 대 서울 쌍용 더비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쌍용 더비. 그러니까 기성용이 서울 입단을 확정하고 뭐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날 경기예요. 네. 팬들의 시선도 역시 이날 경기 쏠리는데 K리그 복귀를 두고 엇갈렸던 두 절친이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결국에 진짜 이 맞대결이 펼쳐지려면 키는 기성용이 쥐고 있습니다. 네, 기성용이 출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현재로서 50대 50입니다. 네.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구단과 또 취재 결과가 좀 엇갈립니다. 구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몸 상태가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다. 네. 코칭 스태프가 주중 훈련을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단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올라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네. 그래서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도 나와도 벤치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김호영 감독 대행 스타일을 보면 앞선부터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뛰는 선수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또 중용을 됐잖아요. 게다가 또 이 자리에는 김원식, 정현철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오스마르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훈련에 복귀했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선수가 100% 상태면 뭐 모를까 굳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광주에서 서울이 조금 읽힌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김대행이 어떤 전략으로 분위기를 바꿀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상자가 대거 돌아왔습니다. 뭐 네. 한창희 선수 돌아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이 포인트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울산은 뭐 워낙 흐름이 좋아서 굳이 뭐 큰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지난 성남전에서도 사실 경기력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주니어 2방으로 이겼어요. 네. 어떻게든 이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정승현 선수 이날 경기 빠지지만 김기희 있고요. 로테이션 돌려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서울의 강한 압박만 잘 넘긴다면 오히려 다득점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울산이 서울에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최근 3연승 포함해서 10경기 8승 2무라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측해 보시죠. 울산. 울산. 뭐 설명 필요 없이 울산이 지금 최고입니다. 네, 저도 울산. 네, 서울 홈이라면 조금 고민을 했겠는데 울산 홈이라면 골무원에 출근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네, 볼만찬 통신입니다. 자, 이번 주 연맹 브리핑 시간에는 새롭게 신설한 기술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연맹이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수행하던 경기 감독관 파견 및 경기 평가 업무 외에 그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그리고 전술 연구 분석까지 업무 범위를 넓혔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위원회는 K리그 경기를 현장에서 운영 감독하는 경기 감독관 그룹 MCG라고 합니다. 경기장 시설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설 개선 그룹 FDG, 그리고 경기력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 연구 그룹 TSG. 그 월드컵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네, TSG는. TSG. 네, 맞습니다.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TSG는 현재 K리그 팀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요.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7월 월간 MVP로 안드레 루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안드레는 7월 한 달간 6경기에서 2골 1도움. 네, 뭐 5월과 6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쳐서 300표 중에 181표를 얻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경남은 2개의 경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황일수가 역대 20번째로 40-40 클럽, 오. 그리고 박기동이 51번째로 30-3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 아산은 대한적집사자
예, 진짜 이거 잘 모르겠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충남아선은 대한적십사사, 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맞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30일 오후 7시 전북 강원전입니다. 네, 강원이 최근 전북과의 좀 의외의 상승이 있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경기 기억하시죠? 맞아요. 깜짝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2019년 3월 전북 원정에서 승리한 기억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전적이 2승 1무 2패 동률이에요. 네, 김병수 축구가 모라이스 축구에게 어느 정도 좀 먹혔다는 건데 이 사실 때문이라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강원 물론 뭐 최근 분위기 좋진 않죠. FA컵 포함해서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맞아요. 네, 승리하는 법을 조금 까먹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폼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지난 대구전에서 약간의 힌트를 좀 남겼다. 반전의 힌트를. 약간 그 전에까지만 해도 좀 고집스럽게 패스 전진 이렇게 병수벌이 집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은 확실히 수비 비중을 높였어요. 수비하겠다, 무실점 하겠다. 그 결과 근 한 달 만에 무실점을 했죠. 세징야, 에드가, 김대현 있는 팀을 상대로 무실점 한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대구랑 전북을 비교했을 때 전북이 경기를 공격력이 좀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강원은 더 적극적으로 더 치열하게 수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경기 마찬가지로 3백을 써서 임채민과 신세계를 후방으로 내리는 수비수를 한 명 더 두는 그런 전술로 약간 무실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경기에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전북은 지난 상주전에서 꾸역꾸역 승리하면서 5연승을 달리게 했는데 아까 울산도 얘기하셨지만 전북 역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상주가 좀 괴롭히다 보니까 조금 좀 짜증 섞인 반응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즌 초에 나타났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공 잡으면 뭐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또 측면에 있는 김진수에게 크로스. 근데 그 두 개가 잘 전달돼서 두 골이 나왔지만 만약에 그게 막혔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최근에는 조규성을 아예 빼고 구스타보와 바로를 선발 투입하죠. 예, 초반부터 전반부터 우리가 잡아먹겠다 상대를 이런 전략인데 약간 상대 팀들이 점점 경기를 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예. 네.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바로는 빠르죠. 구스타보는 이마가 좀 위협적이죠. 그 두 개만 어떻게 막으면 전북 공격이 생각보다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네. 말씀하신 대로 구스타보 발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너무 좀 높이 쪽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는 경기 패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경기 뭐 양상을 보면 후반 15분, 20분까지 둘이 나와서 해결을 못해. 그러면은 반전할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반전할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후반에 나와서 그 골을 넣어줘야 될 선수가 뭐 조규성, 뭐 이 정도밖에 지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백업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강원 역시도 조금 뭐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정호 선수 지금 지난 경기에 빠졌는데 햄스트링 부위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경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북 구스타포의 뚝배기를 임채민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꾸역꾸역 승리 거둘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북이에요. 전북. 전북이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강원이 좋았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어쨌든 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전북 쪽에 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30일 오후 7시 열리는 포항과 성남전입니다. 포항은 진짜 천군만마입니다. 예, 기다리는 강상우가 버스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강상우가 못 깨하는데요. 네. 사실 포항이 지쳤잖아요. 네. 제가 워낙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워낙 이제 비슷한 멤버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는데 진짜 기다리던 새로운 피가 딱 들어왔습니다. 강상우 상주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정말 특급 영입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심사가 강상우의 포지션이었잖아요. 강상우가 입대 전에는 풀백으로 주로 뛰었고 상주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빛을 본 건데 네. 그래서 어디서 뛸지 궁금한데 일단 이날 경기는 풀백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 왼쪽 풀백이죠. 김상원이 지난 경기 퇴장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라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송민규 선수가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로 뛸 수 있는데 김기동식 축구가 이제 사이드 활용을 좀 막 집중하는 축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백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갈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부상으로 재활 중인 오범석도 이날 경기를 통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권한규가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오범석이 가세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강상우, 오범석이 얼마나 활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잡힐 텐데요. 네. 사실 지난 부산전에서도 경기력이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체력 저하 때문에 이제 수비에서 집중력 저하가 나왔고 공격에서도 마무리할 때 이제 또 역시 체력 저하로 인한 세밀한 부족이 나왔는데
체력 저하는 분위기만 바꿔도 조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4경기 무승인 포항 입장에서는 네. 강상호, 오범석의 활약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계속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랑 빌드업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주축들이 로테이션 없이 뛰고 있는데도 크게 체력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정경원 코치와 김남일 감독의 능력이다. 저는 이 부분 확실히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코칭 스태프들이 잘해줘도 안 되는 게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비싼 선수 데리고 오는 건데, 성남은 저희가 계속 마무리 얘기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좋은 경기 하고도 네. 수비 잘하고 이기지 못하는 경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은 이날 경기도 결국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맞대결 결과를 보면 포항 쪽입니다. 포항이 성남을 상대로 최근 무실점 3연승에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였습니다. 네. 성남은 이 부진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포항이 강상우 오범수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아, 포항 쪽? 저는 무승부. 두 팀 스쿼드가 얇아서 일단 나올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남이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네, 성남의 압박에 포항이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30일 오후 8시 펼쳐지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대구의 침묵이 심상치 않습니다. 리그 3경기째 골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맞아요. 거야? 네. 우승권에 있는 전북전은 그렇다 쳐도 다음 상대가 인천이랑 강원이었어요. 네. 인천, 뭐 강원 수비 뭐 별로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두 팀을 상대로 득점하지 못했어요. 뭐 자연스럽게 골을 못 넣으니까 승리를 못 거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무승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3위와도 좀 멀어지는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팀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도 이날 경기 초점은 대구의 골에 맞춰질 것 같아요. 일단 대구가 골을 넣으면 대구가 쉽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대구가 또 다시 또 수비에 막힌다면 오히려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대구가 이제 골이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뭐 공격 패턴이 상대한테 읽혔거나 아니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근데 이 부분을 광주의 박진섭 감독이 분명히 좀 파고들었을 것 같다. 왜냐면 지난 서울전에서 좀 힌트를 줬어요. 서울이 3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서울이 좀 유리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박진섭 감독이 약간 상대 약점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승점을 따냈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광주가 만약에 이변을 일으키려면 광주 역시 골을 넣어야 돼요. 근데 광주가 골을 넣을 자원들이 일단 있죠. 예,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 윌리안과 엄원상의 어떤 날렵함과 펠리페의 묵직함의 절묘한 조화를 좀 이루면서 최근에 약간 6강 후보들을 상대로 좀 승점을 따내고 있는 그런 재미가 들는 만큼 이날 역시도 좀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대구가 아무래도 세징야가 있다 보니까 결코 광주로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 돌아보시죠. 광주랑 대구 스코어가 대구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걸 대구 선수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 쪽으로. 대구 쪽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가 최근에 좀 몇 번 지긴 했지만 무실점을 할 줄 아는 팀이에요. 그렇죠. 수비 강해요. 네, 구성윤이 돌아온 다음에 더더욱 좀 골문이 안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세징야가 프리킥 또는 페널티로 한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가겠습니다. 광주를 흐름이 광주 쪽이고요. 네. 이쯤 되면 승리를 가져갈 때가 됐습니다. 역배 네. 역배를 찍었습니다. 광주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